그냥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시안적으로 대학만 가자. 나중에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입사미 김성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봉수입니다. 이제 9월로 접어들고 있고 고1, 2 경우에는 지금 미술을 시작하는 사람도 제법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2학기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 전술이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주로 부모님들이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게 학원 상담을 다녀보면 특히 미술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때 대부분 기디가 가장 많이 하는 입시 유형이고 대학들도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뽑으니까 일단 기디를 먼저 시작하는 거를 많이 권유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이거를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린다면 선생님이라면 그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 이제 처음 시작이 그냥 무조건 기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방학도 끝나고 약간 준 입시 같은 느낌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등급선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기디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소양을 해야 될까 소묘 위주로 해야 될까 이런 거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이제 기디를 스타트한다.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학부모님들이 아니 뭐 실기 기디 뭐 물감 조금 더 쓰면 되는 건데 그거 하나 정도는 더 시켜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실기를 또 30년간 가르쳐 보신 입장에서 과연 물감 하나 더 쓰는 것의 차이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아직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기디를 하면 얼마나 그 물감 쓰는 것이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요새 우리나라 입시생들의 경우가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쪼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실기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그거에 대한 퀄리티를 더 높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습식이냐 건식이냐라고 봤을 때는 습식보다는 건식이 쉽습니다. 쉽다는 거는 이제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시간도 덜 걸릴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 등등등을 다 고려한다면 개개인으로 다 다르겠지만 딱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습식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가요? 많이. 도구와 재료를 숙달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더 많이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건 맞겠죠? 네,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한번 보셨을 때 이게 기디로 갔을 때 시간 투자는 현저히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공부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럼 상위권 대학은 또 공부를 많이 보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아예 그냥 실기 안 하고 그냥 성적으로만 올인해가지고 비실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수시에 좀 인원이 좀 된다,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비실기로 봐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술의 뜻이 있었는데 실기를 안 했는데 수시를 봤는데 떨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뭐 정시 실기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정시 실기는 상당한 수준들이 있어야 가는데 그러니까요. 준비 전혀 안 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두 번째는 뭐 대학 입시가 지금 거의 뭐 목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멀리 얘기지만 자 그래갖고 실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기본적인 그 연습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미술대학 갔다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어떡할 거냐. 혹자는 어머 컴퓨터로 하면 되지. 컴퓨터는 그건 연필이나 숫자물감처럼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걸 그려내는 거는 자신의 감각과 등등등이 돼야 되는데 대학만 가자. 자, 근시안적으로 대학만 가자. 나중에 어떡할 거냐. 바보 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하다고 보여져요. 예. 입시적으로도 위험하고 장기적으로도 너무 위험한 방법이니까 절대 권장해드릴 수가 없는 방법이라고 이게 뭐 생각이 결국 학생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뭐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거긴 한데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전략을 짜는 것을 좀
가이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상위권, 중위권 노선을 명확히 하라. 상위권은 사실 기디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공부도 필요하고 1단계를 또 수능으로 잘라버리니까 당연히 수능이 좋지 않으면 실기 볼 기회도 없으니까 중위권이랑은 전혀 다른 노선이고 반면에 이제 중위권은 실기 경쟁이에요. 무한 실기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실기를 아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실기 시수가 정말 많아요. 잘하려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이제 요 부분인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도입부에 상위권이냐 중위권을 나누는 기준을 모의고사로 네. 3등급을 기준으로 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충분히 그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이제 상위권으로 기디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대표적으로 정시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를 상위권이니까 어렵겠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제일 쉽게 얘기하면 인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기도 비교적 수월하고. 근데 이제 하나 기출이장하고 다른 거는 생각하는 부분이 좀 들어간다는 거. 이게 사고력 실기 예, 가깝다. 그쪽 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손끝에서 그리는 재주만 가지고는 조금 안 되니까 성적되고 그런 성향이 그렇죠. 좀 있는 학생들은 기출이장보다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가능하면 상위권을 공략할 것. 그렇죠. 성적이 좀 너무 힘들다 싶으면 중하위권을 적극 공략할 것. 네. 이렇게 이제 딱 노선을 나눠가지고 네. 섞지 마라. 섞는 것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는 정말 비효율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 주장하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실기가 좋아요, 또 비실기가 좋아요. 둘 중 하나를 고르는데 저희가 비실기가 가치론적으로 좋지 않다고 했지만 입시적으로 활용해야 되면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회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실기도 하고 비실기도 하고 양자택일이 아니라 둘 다 공략을 해야 입시가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점을 두 번째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고1, 2 학부모님들은 아마도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또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 또 여러 경험 안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전해드린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를 좀 권장드리고 싶네요. 네, 하나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이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로 그거밖에 없냐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시는 것보다 그래도 뭐 딴 거 좀 없나라고 한번 최소한 관심이라도 가져보시면 상당히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입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런 걸 제공해 드려야 되는 예. 또 상황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종합을 하셔가지고 좀 현명하게 아직 뭐 예비반 1, 2학년 같은 경우는 여유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많은 길 중에서 자기한테 최적화된 맞습니다. 그런 길을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